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비파계 중에 RT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손선생 같은 경우는 용접 강사이기도 하지만 비파계 직업 훈련 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심도 있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 용접사의 관점에서 조금 도움되는 입장에서 교육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상의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 3부작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금일은 방사선 투과 검사, 비파계 검사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겁니다. 이 파계 검사와 비파계 검사, 이 파계 검사 이런 검사들이 종류가 많은데, 이 비파계 검사라고 하면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이렇게 검사하는 이런 검사법을 비파계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일 교육할 내용은 이 비파계 검사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RT, 레디오그래픽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뭐 부분들을 교육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RT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뭐 그거하고 사실 의료용 엑스레이하고 같은 맥락의 지금 뭐 이런 검사법을 용접 제품에다가 하는 건데, 이 물질하고 방사선 물질, 우리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전기적 에너지거든요. 이 방사선 물질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투과와 흡수를 통해서 그 정도가 다른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뭐 검사하는 검사법을 방사선 투과 검사라고 합니다. 병원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엑스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RT 교육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RT에 대한 원리라든지 간단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RT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교육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RT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 있으라고 하죠. 그럼 앞에 이렇게 사실 우리 파이프처럼 필름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름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몸을 댄 상태에서 뒤에 선원에서 방사선을 쬐는 거예요. 쬐을 때 RT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밀도의 차이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 사람이 있으면, 그림을 조금 희한하게 좀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원에서 이렇게 방사능을 쬐잖아요. 자, 우리 흉부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흉부 엑스레이 찍으면 어때요? 갈비뼈 나오고 검은색 갈비뼈 모양 나오잖아요. 그럼 갈비뼈 모양이 어때요? 하얀색으로 혹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가 없는 부분들은 검은색으로 나오죠. 그런 원리처럼 이 뼈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밀도가 높은 부분은 좀 더 진하게 나오고, 밀도가 없는 일반적인 부분들은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그냥 원래의 색을 띠는 그런 원리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투과 검사는 밀도에 의해서 촬영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교육 내용에서 무슨 결함의 약어라든지 아니면 뭐 필름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방사선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배울 건데,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비파계에 관련된 이런 종사자는 아니잖아요. 용접을 해야 되는 이제 웰더이기 때문에 용접사의 관점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룰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위주로 좀 알면 좋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RT의 장단점, 혹시 레디오그래픽 테스트, 방사선 투과 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장점,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여전히 여전히 아니, 저희 뭐 다른 이런 무슨 교육기관들이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자격증도 따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험 문제도 기능사, 산업기사, 뭐 기사 이런 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까지만 얘기를 하고, 우선 RT 장점은 무엇이 있냐? 영구적 기록 보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T를 촬영을 하게 되면 필름이 남죠. 그다음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건 서류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남는 거야. 여러분들이 용접을 잘 못하더라도 잘하더라도 자료를 남길 수가 있다. 사실은 검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죠. 자료를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재료, 예를 들어서 뭐 세라믹, 유리 이런 모든 재료, 우리 몸도 촬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재료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부 결함의 검출용으로, 물론 RT 같은 경우는 RT가 표면 결함 검출이 가능할까요? 이 정도는 대답해도 되잖아요. 표면 결함 검출이 가능하죠. 한데 우리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레디오그래픽 테스트 같은 경우는 표면 결함에 대한 검출이 조금 뭐 불가하다거나 아니면 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내용의 이런 질문들도 있고 뭐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걸 좀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표면 결함에 대한 이런 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표면 결함은 검출이 되는데 우리가 아주 미세 결함이 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 크랙, 헤어 크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미세한 균열 같은 거. 균열인데 일반적인 큰 균열이 아니라 미세 균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RT 촬영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는 이유는 나중에 저하고 하실 뷰어로 필름을 볼 겁니다. 그럼 왜 미세한 균열이 안 잡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점 제가 얘기 안 했구나. 이 RT의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뭐 미세 균열 이런 검출 이런 것들에 뭐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밀도에 따라서 이 방사 선량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검사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상 결함, 우리가 이 일반적인 결함을 구상 결함이라고 해서 우리 기공이나 우리 구멍 팍팍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험체가 있으면, 용접부 시험체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를 할 거면 이런 기공 이런 것들은 어때요? 기공 이런 것들은 촬영을 했을 때 촬영을 실제로 했을 때 이 구상 원형이잖아요. 그럼 여기의 밀도와 여기의 밀도는 밀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로 검출하는 이런 검출 능력은 사실 RT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면상 결함,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면으로 돼 있는 이런 뭐 수직으로 돼 있는 이런 결함들 있죠. 이런 결함들, 방금 얘기했던 뭐 마이크로 크랙이나 이런 결함들에 있어서는 좀 결함 검출이 조금 어렵고, 실제로 얘기하는 여기서 면상 결함들은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좀 이따 용어를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LF나 IP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로 균열이나 부식 균열 같은 이런 균열들을 잡아내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RT의 또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저희는 실제로 지금 RT의 업종에 이제 종사를 하시다 오신 지금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비파계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비파계 관련 또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느낌들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아주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RT의 장단점들은 이런 분류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방사선 투과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용접사가 아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하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제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접사의 관점에서 어떤 원리로 촬영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 뭐 촬영의 종류가 다른지. 많이 피곤한가? 점심 때 조금 맞죠? 예. 오늘도 뭐 사정상
오전에 원래 수업을 해야 되는데 또 사정상 이렇게 우리가 또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다 모이기가 좀 힘들어서 또 이렇게 오후에 촬영하게 됐으니까 조금 잠이 오더라도 그 좀 음료수 같은 거 좀 드시면서 좀 잠 좀 깨가지고 그렇게 좀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저 이게 되게 또 사실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또 이건 또 여러분도 영접하시면서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방사선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 또한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깊숙하게 이렇게 다룰 생각도 없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학문을 또 전공을 또 방사선 쪽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 저도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만 우리가 좀 알아보면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스레이, X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어요. X선은 이제 우리가 뭐 강한 뭐 전기적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X선 같은 경우는 뭐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렌트겐 뭐 이런 사람이 예전에 뭐 이런 실험을 통해서 뭐 하다가 발견돼서 미지의 방사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레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뭐 나중에 또 이렇게 필름을 보게 되면 상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감마레이보다. 그 다음에 감마레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이 방사선원인데 제가 감마레이 같은 경우는 한번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광자의 형태로 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높은 에너지와 짧은 파장을 지닌 전자기 방사선으로 알파나 베타 붕괴 후 반응 후 원자의 핵은 종종 여기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은 핵 내부에 아직도 빠져나가야 할 잉여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로 잉여 에너지를 감마선이라고 한다. 알 필요 없죠?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마 에너지와 엑스레이의 X선과 감마선은 좀 분류가 조금 다르게 되어야 된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감마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리듐 192와 셀레늄 75라는 분류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로 촬영하는 방법의 감마레이는 이리듐 190이라는 걸로 촬영을 합니다. 뭐 동위원소 뭐 이런 건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접을 하게 되면 촬영하는 게 이 감마레이예요. 현장에서.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감마레이와 엑스레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지금 뷰어로 같이 보게 될 거고 뭐 영상에도 제가 나중에 영상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자, 본원에 있는 필름 뷰어입니다. 이거 판독기라고 하고 RT를 촬영하고 나서 필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판독기입니다. 그러면 필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필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조명이 어두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불을 껐고요. 우선 이렇게 자, 필름을 넣어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감마레이의 필름입니다. 지금 사진상 잘 보이진 않는데 자, 제가 불을 지금 올렸거든요. 자, 감마레이 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벽 단일면 이중벽 단상 촬영으로 촬영을 한 방법이고 조금 필름의 선명도가 엑스레이나 셀레늄 75에 비해서 조금은 어둡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재 두께는 5.5T의 50A 모재를 촬영한 필름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엑스레이 필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필름 자체가 굉장히 상질이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테스트 필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필름을 보시는 거는 이중벽 양면 촬영을 한 방법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 50A 똑같은 동일 5.5T 촬영을 한 샘플 필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영상상 지금 이제 밝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선명하게 필름이 선명하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엑스레이 필름입니다. 자, 감마레이 필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제가 옆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선명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선명도. 글자 자체가 선명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웰다 테스트로 해양이나 플랜트에 이제 용접사를 검증하는 시험 있죠. 시험으로 쳐서 RT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규격상 엑스레이를 찍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고, 현장에서는 뭐 장비의 이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뭐 금액적인 이런 공사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마레이를 주로 많이 촬영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현장에서 촬영하는 거는 무엇이다? 네, 감마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마레이 중에서도 이제 뭐 방금 얘기했던 일반 이리듐 192로 촬영하는 그런 타입으로 촬영을 대부분 하게 되고, 셀레늄 75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품의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런 촬영하는 뭐 그런 게 조금 다른 건데 상질의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상질을 세 분류로 나눴을 때 뭐 엑스레이가 있고 뭐 감마레이가 있고 셀레늄이 있고 감마레이가 있으면 이 세 가지의 상질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질이 뭐 가장 우수하다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촬영하는 게 이제 우리 이 감마레이입니다. 감마레이도 이 촬영하는 기법에 따라서 상질이 막 되게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가장 흔하게 많이 찍는 거고, 이 사이의 정도에 되는 게 이제 이 셀레늄 75 요걸로 물론 이래 촬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우리가 현장에서 촬영하는 건 이 감마로 이렇게 촬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촬영법의 종류인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촬영법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량이 났을 때 수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불량 페이퍼를 봤을 때 확인을 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이 촬영법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촬영법 어떤 게 있냐면 우선에 촬영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중벽 단면, 이중벽 단일면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중벽 양면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단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RT를 이렇게 하시던 분들은 아마 그렇게 표현할 거야. 혹시 저거 스트레이트 촬영, 앵글 촬영, 빵 촬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보통 C 촬영, 말아찍기 이런 거, 인소스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 RT 용어로. 이게 뭐냐면 배관은 우리 파이프잖아요. 파이프면 이중벽이야. 벽이 두 개예요. 월이 그냥 두 개가 생기는 거. 우리 헤비월 한 거 벽이잖아요. 두꺼운 벽이라고. 이 배관 같은 경우는 이중벽이 되는 게, 배관은 벽이 두 개입니다. 보시면 맞죠? 벽이 두 개이기 때문에 촬영을 했을 때 두 개의 벽을 투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더블이게 더블. 그래서 더블에 싱글이 있고, 뭐 더블에 또 더블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더블의 싱글은 이중벽인데 면을 단일 면만 찍는 거야. 대부분 필름을 말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부분 촬영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중에 또 RT를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름을 나누어서 찍게 돼. 예를 들어서 뭐 0번에서 1번, 1번에서 뭐 2번, 2번에서 3번, 나머지 뭐 3번에서 0번 이런 식으로 필름을 나누어서 이렇게 찍게 되는 거를 이제 단면 촬영, 단상 촬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면 촬영이 있어요. 양면 더블에 더블이죠. 더블 이중벽인데 또 더블이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빵 촬영, 뭐 앵글 촬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필름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필름지가 이런 식으로 저 그림은 제가 좀 잘 못 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 아, 잘 그렸어.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양면 촬영인데 이렇게 지금 이면의 비드가 동시에 다 나오잖아요. 뭐 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다 나오잖아요. 이 비드가 안에 비드가 전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나오잖아요. 보통 양면 촬영을 하게 되면 필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상 촬영을 하게 되면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뭐 로케이션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촬영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왜 알아야 되냐? 분량을 수정할 때부터 이 두 개를 수정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페이퍼를 대고 제품에다 페이퍼를 대고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결함을 확인하고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기는 힘들어. 아주 정확하게는 못 들어갑니다. 대충 배관을 봤을 때 위치가 어딘지는 구분이 되죠. 하지만 이런 단면, 스트레이트 촬영에 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페이퍼를 대서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촬영법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인소스라고 해서 뭐 대형관 같은 경우는 필름을 쫙 말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막 100장씩, 뭐 100몇십 장씩. 우리 발전소 같은 데 가면 해치, 뭐 에아락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큰 대형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이런 데 가면 그런 제품들은 한 방에 이렇게 필름을 말아갖고 막 찍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촬영 기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접을 하는 웰더이기 때문에 그런 깊은 부분까지는 당연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일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